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백질, 탄수화물에 비하여 지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근육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지의 사실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강도의 운동과 근육의 수축 운동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지방은 직접적으로 근육을 만들지는 않지만 세포 구조와 호르몬 수준을 최적으로 유지하여 우리 신체가 근육을 잘 만들 수 있는 신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포막을 형성하고 또 마치 전선을 안전하게 감싸고 있는 피복처럼 우리 몸의 신경섬유를 보호합니다. 또한 지방은 고강도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근육 조직의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염증 반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더불어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방은 이렇게 우리 신체의 적절한 대사 기능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그리고 비타민 K가 신체에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미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되는 운동 시 항산화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하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근손실을 방지하고 근육 재생을 촉진합니다. 2014년 산화의학과 세포수명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E의 부족이 세포막 재생을 제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근육 성장이 근육세포의 손상과 복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는 2017년 건강의학 대체요법 저널에 의하면 우리 신체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복구하고 ATP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골격근과 심장근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은 근육이 성장하기 위한 신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의 적정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전체 칼로리의 25에서 35%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순수 근육 성장을 원하는 보디빌더를 포함한 많은 운동선수들이 체중 감량을 위하여 종종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스포츠의학회 저널에 의하면 지방 섭취를 20%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 비타민과 필수 지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신체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섭취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칼로리 부족은 근육 성장의 방해, 호르몬 교란, 피로감 증가, 회복 시간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방이 어떻게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의하면 호르몬은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고 또 향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개 사람은 30살이 넘어가면 근육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약 3에서 5% 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의 저하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게 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국제스포츠영양학회지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이 체지방 제거와 순수 근육을 위하여 지방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방은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성장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해야 하는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건강한 지방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오메가3는 근육의 성장을 포함한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다중 불포화 지방입니다. 2019년 첨단 영양학회지 연구에 의하면 오메가3에 함유된 EPA와 DHA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 근육 사이즈와 근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근육 분해를 방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한편 포화지방은 육류, 유제품 등에서 발견되는 동물성 기름인데 완전히 식단에서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전체 칼로리 중 10% 이하로 제한할 것이 권장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고기나 유제품에서 소량 발견되는데 만약 포화 지방이 적은 일반적인 식단을 하고 있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 경화유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된 식품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운동선수나 바디빌더 중에서 지방연소나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코코넛 오일 같은 중쇄 중성지방 MCT 오일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CT 오일은 해외 게이너 보충제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2013년 영양리뷰 저널에 의하면 MCT 오일은 올리브유 같은 장쇄 중성지방 LCT 오일보다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MCT 오일은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근육을 위한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MCT 오일 또한 건강에 좋지 못한 포화지방의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MCT 오일의 과다 섭취는 설사, 복통 등의 위장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